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시대가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스튜디오에서 더 이상 제가 홀로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파트너로 홍태균 아나운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국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 MBC 신입 아나운서 홍태균입니다. 앞으로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둘이 함께하는 만큼 좀 더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편안하고 즐거운 밤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국시대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갯벌의 대표 보양식을 찾으러 트로트 가수 정삼 씨와 이청아 씨가 전남 무안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 무안에서는요, 망두거와 세발 낙지가 맛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 씨,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으신가요? 보양식 하면 뭐니 해도 낙지 아닌가요? 낙지. 그럼요, 이 산낙지 탕탕이에 연포탕까지. 그리고 이 낙지 한 마리는 인삼과도 맞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낙지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히 망두거 안 드셔보셨죠? 네,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보양식은 낙지죠. 그 보글보글 끓는 연포탕에 낙지 탁 먹는 바로 그 맛이죠. 이 자고로 청정갯벌의 참맛은 망두거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럴 게 아니라 갯벌 맛의 승자, 망두거일지 낙지일지 지금 화면으로 빨리 만나보시죠. 남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원기 회복의 끝판왕. 여름철 최고의 보양 음식을 찾아 나선 이들이 있었으니 중독성 있는 멜로디 봤냐고의 주인공 정삼, 폭발적인 가창력 트로트계의 디바 이청아. 기력 충전 제대로 몸보신하기 위해 그들이 남도에 상륙했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가 남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청아 씨, 남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전 남다면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몸보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걸로 네. 한번 골라봅시다. 마구마구 골라봐도 되죠? 그럼요, 남도 인심이 뭡니까? 막 골라보죠. 예, 가봅시다. 자, 어디 보자. 그들의 눈에 포착된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생긴 건 못생겼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럽다는데? 우와, 우리 형님 뭘 그렇게 손질하고 계세요? 운절이. 예? 운절이? 정식 이름은 망둥어지만 남도에선 운절이로 통한다는 사실. 방송은 들어봤어요. 네, 운절이. 목포는 운절이라게.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잡는 거예요? 이거는 무안 해제 쪽에서 많이 잘 나오지. 무한 해제? 해제 쪽. 일단 운절이 접수 완료.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갯벌의 산삼 낙지. 그라주에 요 녀석만한 보양 음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려. 야,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와, 정말 싱싱해 안녕하세요. 보여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다 그냥 몸에 좋은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중에서도 먹고 세발 낙지. 너무 귀여워요. 낙지. 예. 보양식입니다. 이게 그죠? 바로 스태미나 음식 아닙니까? 힘없는 소도 그냥 이거 한 마리 일으키죠. 딱 먹으면 그냥 맞아요. 펄떡 일어난다는 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낙지들은 어디서 잡혀요? 여기 금마 신안 일대하고요. 네. 무안하고 이 일대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뻘에서 잡는 건가요? 뻘에서 잡는. 최고의 자리를 놓고 펼치는 한판 승부. 무한 최고의 인기 스타 낙지와 낙지의 아성의 도전장을 내미는 신흥 강자 운절이의 대결. 운전이도 지금 제철이고 네. 낙지도 지금 지금 제철이고. 제철이죠. 야, 그럼 이 두 친구들을 빨리 만나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지가 확 땡기는데요. 저는요, 못생겨도 운절이가 확 땡겨요. 역시 못생긴 걸 좋아해. 그렇다면 이 두 친구를 만나러 나의 고향 무안으로 한번 가봅시다. 무안 좋죠. 네, 한번 따라볼까요? 네, 렛츠고. 무안! 무안 하면 갯벌, 갯벌 하면 무안. 무안의 건강한 갯벌에서 건져 올린 여름 보양식의 최고봉은 과연 누구?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결. 낙지 대 운절이의 한판 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름철 최고의 맛을 찾아 무안에 도착한 이청아. 먼저 운절이 맛집으로 출동하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면 맛있는 운절이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맛볼 수 있을까요? 맛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평소에는 네. 밤에 운전을 잡으러 다닙니다. 네네. 근데 오늘 그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네. 제가 왔으니까. 낮에 이제 낚시로 가서 잡을 겁니다. 낚시를 잡는 거예요? 네. 특명! 드넓은 갯벌에서 낚시로 운저리를 잡아라. 갯벌에 나서려면 장화는 기본. 단단히 채비도 맞췄으니 운저리 잡으러 출발해 볼까요? 경력 40년, 운저리 고수와 함께 포인트에 도착한 이청아. 와, 이제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예. 근데 되게 멀어요. 멀리까지 이렇게 나와서 항상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낚시라 그래갖고 네. 배를 타고 예. 나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개고랑에서 잡기 때문에 물 빠지면 여기 와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럼 이곳에 이제 예. 운저리가 있다는 거죠? 예. 어딨냐, 운저리야! 아이고, 청아 씨 목소리에 운저리 다 도망가겠네. 일단 녀석들을 유인할 미끼를 끼워 낚싯대를 던져보는데 봐봐, 다 도망갔잖여. 이거 운저리 만나기가 쉽지 않겠네요. 운전아! 나와라! 근데 아버님, 왜 이렇게 예. 운저리가 안 나와요? 한낮인데다가 네. 물이 너무 뜨거워서 운저리가 시원한 데로 다 내려갔나 봐요. 도망갔나 봐.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죠. 호기롭게 낚싯대를 넘겨받은 이청아. 빨리 나와, 운전아!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입질만 기다리던 그때 아버님, 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잡아다녀요. 네. 아, 잡았네! 와, 2마리! 일단 쌍피예요! 오! 이게 운저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저리 2마리 잡았습니다! 아, 기술 좋으시네. 제가 잡은 거잖아요. 예. 이거 맛도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와, 먹어보고 싶어요! 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해서 먹어봅시다. 맛있게요! 예. 좋습니다. 갑시다! 일단 칼로 뼈를 부드럽게 다져주고 고소한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면 더 이상 겉모습만 보고 운저리를 논하지 마라. 별미 중에 별미, 운저리회 완성! 운저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각종 채소에 막걸리 식초 투하, 조물조물 무쳐 새콤달콤 무침으로 먹어도 제격. 난 몰라, 침 넘어간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잡은 운저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잡은 운저리를 생각하니까 좀 불쌍하긴 해요. 불쌍해요. 일단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먹기 전에 우리 무한식으로 먹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예. 잘 봐, 운저리회는 요렇게 먹는 것이요. 잘 익은 열무김치와 싸먹는 것이 운저리회의 포인트. 와우. 먹어보겠습니다.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운저리가 제일 좋아. 좋아, 운저리 최고야. 멋져버리네요. 멋져버려요?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회무침도 먹어볼게요. 노래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 맛. 그럼요, 말이 필요 없죠. 와, 진짜 맛있어요. 아까는 기운이 좀 없었는데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힘 불끈불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세요. 무한의 맛을 찾아 떠난 그 두 번째 여정. 이제 정삼이 찜한 낙지를 만나볼 차례. 여기도 낙지, 저기도 낙지, 온통 낙지로 가득한 낙지 골목에 도착한 정삼. 눈 돌아가네요. 아니,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무슨 뭐 망둥어 찾아간다고 바다를 나가고. 아유, 안 돼. 그리고 낙지하고 망둥어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와, 이 싱싱한 낙지가 가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무슨 낙지가 그냥 풍년이네, 풍년. 예. 이게 다 무한 낙지 확실하고요. 예. 우와, 야. 어떤 걸 좋아하셔요? 우리는 뭐니 해도 세발낙지 아닙니까? 세발낙지. 세발낙지요? 네. 네, 이게 오리지널 만 세발낙지예요. 세발낙지. 네, 팔이 가늘고 길잖아요. 다리가 가늘고, 길고. 다리가 가늘고 길고. 아,
고수는 망설이지 않는다. 산낙지를 입속으로 쏙. 입에서 쫙 돌면서 낙지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맛에 무한을 찾는 거고 이 맛에 무한낙지 하는 거예요. 뻘낙지가 왜 뻘낙지예요? 산낙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지금부터 본격 무한 뻘낙지 매력 탐방 들어갑니다. 우선 싱싱한 산낙지를 탕탕탕 다져낸 탕탕이부터 젓가락에 낙지를 돌돌 말아 프라이팬에 살짝 익힌 다음 새빨간 양념옷 입혀 한 번 더 익혀주는 호롱구이까지. 캬, 비주얼만 봐도 침샘 폭발. 드디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낙지가 아니죠.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은 낙지를 먹으면 힘이 난다. 네. 이건 저는 느끼거든요. 저는요 힘들 때 네. 이렇게 낙지 아침마다 목욕시킬 때마다 다리 네. 끊어진 거 제가 많이 주워 먹습니다. 다리가 좀 끊어진 거 나오면은 엄청 그냥 여기로 다 들어가십니다. 네, 제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에 네. 예, 힘의 원천입니다. 힘의 원천이 되고 건강의 원천이 되는 거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 이게 솔직히 말해서요. 네. 이 정도 두께면요 질겨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한 낙지, 뻘낙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씹히는 거죠. 이거 드시고 그다음에 호롱구이 드셔도 참 살아있는 걸로 마른 거라 야, 맛나거든요. 이거는요. 진짜 맛날 겁니다. 야들야들 맛나요. 얘는 더 부드러워요. 너무 양념도 너무 잘 나요. 그 다음에 물 끓고 있는 건 이건 뭐죠? 여기 연포탕 육수입니다. 연포탕. 네, 팔팔 끓는 연포탕 육수에다가 예, 이 살아있는 낙지를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살아있는 낙지. 예, 예. 들어가면 들어갔습니다. 아우, 뜨거워! 예. 막 선홍빛 돌 때 네. 바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건져 드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제일로 연해갖고 맛있거든요. 네. 일단 하나 잡숴보세요. 일단. 예, 예. 대한민국 최고 낙지 보약입니다. 이거는 예. 거의 이가 없으신 분들도 잇몸으로 그냥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맞아요. 와, 연포탕이네. 예, 예. 여러분 요즘에 뭐 폭염이다, 뭐 지친다, 기력이 딸린다 이러신 분은요, 뭐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보양식이고, 바로 이게 기력을 북돋아주는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무한으로 낙지 드시러 오세요. 무한히 자랑하는 맛, 최고의 보양식 자리를 놓고 펼친 빅매치. 낙지냐 운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낙지 운절이? 아니 낙지 운절이? 아 나도 모르겠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별거 없더라. 별거 있더라고요. 무한하면 운절이가 최고죠. 뭔 소리예요? 낙지 봤냐고 맛있는 호롱낙지 봤냐고 무한 낙지 최고다. 낙지가 최고죠. 낙지도 맛있지만 요즘에는 운절이가 뜨고 있다니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먹어봐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예. 자, 낙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게 생기긴 생겼네요. 서로의 음식을 바꿔 먹어보는데 과연 그 맛은? 아, 깨끗한 맛이 나면서 왜요? 산뜻하네. 이것도 맛있네. 낙지 먹어보세요. 낙지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죠? 낙지가 이렇게 연해요? 부드럽다니까. 와. 입에서 또 잔향이 그냥 고소한 맛이 쫙 돌잖아요. 대결도 있고 먹방 삼매경에 빠진 두 사람. 상대방 음식까지 다 먹어봤으니 이제 알아서 결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무한히 와서 낙지도 먹고 인절이도 먹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네. 둘 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네요. 에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점심에는 운전을 드시고 저녁에는 낙지를 드시면 되죠. 맞아요. 여러분 무한에 오시면요, 맛있는 온절이도 드시고 맛있는 낙지도 꼭 드세요. 두 번 드세요. 두 번 다 맛있어요. 그래요. 대결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낙지와 운절이 둘 다 맛있게 드세요. 무한갯벌의 맛, 세발낙지와 망두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괜히 티격태격했네요. 둘 다 먹으면 되는데. 그러게요. 이 화면 보니까 이 망두거 회무침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망두거는 갈이 깊어질수록 맛은 더 깊어지고 살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의성의 전통시장으로 나들이를 떠나볼까 합니다. 요즘 이 전통시장들은 굉장히 또 깔끔하고 편리하게 변화된 곳들이 많은데요. 의성의 전통시장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설만 달라졌느냐? 아닙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인들의 인심과 싱싱한 농산물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 나머지가 모두 업그레이드 됐다는 의성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이것만은 따라올 수 없을걸요? 풍성함 그리고 건강함으로 뭉친 그 이름 의성 전통시장. 70년의 역사는 견고하게, 아케이드 설치로 편의성은 업그레이드.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 플러스. 가 있어 싸게 드릴게요. 더불어 얻어드리기 많이 사이소. 핫딜 못지않은 장터 애놀이에 상품보다 정이 가는 덤까지. 어머나 세상에, 자전거 스톱! 이야, 자전거 바구니 앞에 뒤에 가득가득 실렸는데,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오이, 가지, 여기는 버섯. 야, 정말 가지 다 사셨네요. 의성장에는요, 싱싱하고 싸고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늘 찾게 됩니다. 우리 저기 주부님, 깐깐하게 물건을 고르시는데 몇 년차 주부십니까? 네, 3년차 주부입니다. 3년차 주부님, 우리 전통시장, 특히 의성시장 어떻습니까? 의성 전통시장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어서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안에 공간도 되게 넓어서 장 보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다고 소문을 많이 들어서 오늘 마침 장날이라 해서 신랑이랑 왔는데요. 여기 의성 닭발도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고 또 물건이 굉장히 싸고 질이 되게 좋아서 저희 지갑 다 털렸습니다. 의성장에서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사신 거예요? 뱃속에 다 들어갔나요? 네? 가방 안에 나오는 물건은 봉다리 어머 세상에. 아니 이거 고무신인데 이 사이즈가 작은데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누구 건가요? 우리 애기 거 같습니다. 애기 거? 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애기는 어디 있나요 오늘? 네, 할머니 댁에 보냈어요. 너무 좋아서. 네. 애기는 할머니 댁에 맡겨놓고 이렇게 두 분 데이트. 의성장으로 데이트 나오셨네요. 우리 애기한테 한마디. 예준아, 엄마가 선물 샀어. 건강하게 자라라. 구경하는 맛과 재우는 맛이 쏠쏠한 곳 의성 전통시장입니다. 다양합니다. 풍성합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의성시장이네요. 예, 우리 의성시장은요, 지금 이곳으로 온 지 70년이 넘었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 오시면은 뭐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 닭발은 말할 것도 없고 소머리 곰탕, 뭐 수제 메밀묵, 그리고 또 양념 숯불 소고기 등등 정말 다양한 먹거리와 또 저렴한 가격, 싱싱한 채소, 여러분들 오시면은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상인들이 또 정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일 7일장과 함께 불시에 찾아온 행사 이름하여 의성장의 나들이. 각종 먹을거리며 이벤트는 물론 체험거리, 볼거리까지 흥겨움을 더하는 의성장의 나들이. 장터 열렸네. 장터 열렸네. 그런데 좀 전까지 장 보던 분주함은 어디 가고 채소 아케이드를 떠나지 않는 요상한 광경. 누가 봐도 컬링 삼매경. 양미 여러분, 의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이 컬링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의성장의 나들이 체험 중 킬링 파트. 즉석 경기가 벌어지는 컬링 체험. 의성의 갈릭 소녀들의 그 영광의 순간이 이곳에서는요 매일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의성 전통시장 오셔서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컬링 양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찾아오는 즐거움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장터로 향하는데, 여름의 뜨거운 태양볕보다 더 뜨거운 불판 위에서 이렇게 지글지글 불타고 있는 이게 뭘까요? 맛있는 냄새 가득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뭔가요? 의성 전통시장의 명물 연탄구이 닭발구이입니다. 일단 맛보는 즐거움부터 접수! 출출한 시간, 막간을 이용한 인기 맛집 탐방인데요. 그중에서도 닭발집은 문전성시.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요. 대구서 여기까지 뭐 먹으려고?
닭발이요. 닭발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뭐라고 소문이 왔습니까? 숯불에 굽는 닭발이라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들이대기는 거예요. 그냥 빨리 먹고 싶은데요. 그냥 닭발 소문 듣고 왔긴 왔는데 어느 집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다 보면 닭발 향. 불향이 죽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집이구나 싶어서 그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집이 맞네요. 닭발에 매콤한 양념과 불맛 더하면 식욕 자극, 침샘 폭발하는 의성표 닭발 완성! 여럿이 함께 즐기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는데요. 쫄깃 매콤한 그 맛에 반해요. 그냥 땀이 질질 나고 맛있긴 맛있네. 역시 소문대로 맛있긴 맛있어. 뭐도 살도 안 찌고 이게 그지 늘어져 딱 붓고 한 개 하면 안 되고 그냥 디딜까? 그냥 줘도 됩니다. 찍을래요? 아니요. 찍을래요? 죽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야, 매우 이 닭발을 그냥 고추장에 묻혀가지고 더. 야, 이 더운 무더위 그냥 화끈하고 매운맛으로 더위를 확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위에 가라 매콤함이 있습니다. 닭발 최고. 슬쩍 지나 조각이 괴로울 만큼 북미 장료라는 닭발. 그 비법은 바로 의성 전통시장에 있죠. 다들 입안에서 화끈하고 불이 나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찾아오는 이 닭발, 이 매력, 맛의 장점은 뭔가요? 처음에는 저희들 마늘을 많이 쓰고 여기 의성지방에 마늘이 톡 쏘는 맛이 있고 달달한 맛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기후랑 너무 잘 맞아요, 마늘이. 그리고 연탄이랑 구이가 너무 잘 맞는 거고요.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성의 마늘과 불맛이 만나서 이게 쫄깃쫄깃하고 매콤한 닭발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저희 정성이 있고요. 그럼 이제 사장님의 정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 손맛. 네, 손맛. 네, 손맛. 의성 전통시장의 최고 명물. 매콤하고 화끈한 닭발구이 맛보러 오세요. 여기서 끝이라면 섭섭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을 터. 여름철 몸 축날 때 한 그릇 뚝딱 하면 그만이라는 곰탕도 인기 메뉴. 가마솥에 뭉근하게 끓여낸 소머리 곰탕 앞에 깊은 감탄사가 절로. 정말 좋습니다. 진짜 푹 꺼내서 구수한 맛입니다. 여름에 이 진짜 뜨끈한 거 먹고 땀 쫙 빼면 이열치열 아시죠, 여러분? 야,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곰탕 최고. 의성장에 오시면 꼭 맛보세요. 의성 전통시장에서 뜨끈한 곰탕 한 뚝배기 하실래요? 자, 이번엔 이벤트 코너 들어갑니다. 의성장의 나들이 중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와, 의성장. 아니, 우리 어른들만 신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신났는데 여기 이 키가 왜 이렇게 크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키다리 피에로 아저씨예요. 피에로 아저씨? 예. 아니,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전 지금 장미꽃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애들이 이뻐서. 예뻐서? 예. 의성장에 찾아온 우리 아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 피에로 아저씨가 예쁜 풍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잠깐 줄 서실래요, 그러면? 줄이 이렇게 길어요. 네, 자, 앞에 보시고. 어머나, 이게 뭐야? 네, 됐어요. 우리 예쁘죠? 예상치 못한 순간 곳곳에서 만나는 재미 요소들. 의성장의 나들이가 즐거운 이유랄까요? 그리고 놀다가 지칠 땐 쉼터에 들러 시원한 여름 간식으로 마무리. 장도 보고 맛도 즐기고 소소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흥겨움은 더하고 의성장의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활기참이 가득가득! 와!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가득! 흥겨움이 가득가득! 의성장의 나들이가 기가 막히네! 네, 의성
전통시장의 달라진 풍경 잘 만나봤습니다. 역시 시장하면 먹거리죠. 이 낙지 호롱구이에서도 제가 잘 참아왔는데 연탄구이 닭발에서 무너졌어요. 네, 이 닭발 참 중독성 있는 매운맛이잖아요. 이 닭발 때문에 의성시장 찾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컬링 때문에 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의성하면 이제 마늘, 그리고 영미 이 컬링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의성 전통시장에 가시면 직접 컬링을 체험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들도 많아서요. 장날이면 특히 가족 나들이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의성장 역사가 7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화면을 보니까 앞으로의 70년이 더 기대될 의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황금젓가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뻔한 요리는 이제 그만. 같은 재료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이 새로운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태균 씨, 오늘은 재료가 어떤 걸까요? 오늘 만나볼 재료는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젖소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치즈입니다. 사실 치즈 요리 조금은 뻔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피자 아니면 파스타 또는 까나페 정도가 있을까요? 또 아닙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요리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목장의 하루 일과는 아침 일찍 젖소들의 젖을 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젖소들이 줄을 서는 곳, 바로 차교실인데요. 따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젖소들이 한 마라씩 착착 들어와 줄을 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들이 어디로 오나 했더니 정말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네, 차교실로 다 소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마치 번호표를 뽑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젖이 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우리가 농가에서 2번씩 짭니다. 젖소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위생적인 착유 과정. 이 목장은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클린팜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야, 이 젖짜기 전에도 세척을 깨끗이 하시네요. 아, 예. 뭐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려면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물질이 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유도공을 특히 더 신경 써서 닦아야 돼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신선하게 착유한 원유는 살균과 가공 과정을 거쳐 고소한 우유와 유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젖소하면 플란다스에게 파트라슈 나오면서 개가 젖통을 이제 다 끌고 가고 손으로 쌌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아, 얘네도 손으로 한번 짜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이런 형태로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엄지와 검지 잡고. 이렇게 잡고. 네네.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우유 짜기에 도전해봐야겠죠?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하얀 우유가 쫙 나옵니다. 동물들과 교감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느껴지네요. 내 우유 맛있게 먹고 건강하시 우유. 아, 고마워. I love you. 우유만 먹고 오면 왠지 서운하죠? 원유에 발효 효소를 넣어 유청을 분리하면 치즈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목장에선 유제품은 물론 피자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애기들 송아지가 어떻게 생겼나도 알 수 있고요. 송아지 먹이 주기, 송아지 우유 주기 하고 나서 아까 만든 치즈를 이용해서 진짜 피자도 진짜 한번 만들어보고 먹어보는 체험까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치즈, 간 만든 스트링 치즈를 맛보고 체험하며 즐거워합니다. 맛있고 왠지 튀김을 만지고 온 기분 같기도 했어요. 공주에 이런 체험 목장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들 놀러 왔으면 좋겠고 이 또 맛있는 치즈로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발! 치즈 요리하면 피자밖에 안 떠오른다고요? 치즈 본연의 맛을 살려 풍미 가득한 요리를 선보여줄 세계 요리대회 국가대표 출신 최상현 셰프입니다. 야, 이게 누구신가요? 요리의 신세계를 알려주신 분, 유레카를 외치게 하셨던 그 분자 요리를 저에게 선보여 주셨던 셰프님 아니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치즈 요리도 과연 새롭게 또 과학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치즈 요리하면 피자를 제일 먼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단순한 치즈 요리가 아닌 치즈를 분자 요리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의 분자 요리라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커밍 순. 그럼 분자 요리로 카프레제 치즈 샐러드부터 만들어 봅니다. 먼저 치즈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칼슘 가루와 우유를 같이 넣고 갈아줍니다. 알긴산과 칼슘이 만나면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칼슘 넣은 치즈를 알긴산 물에 넣으면 얇은 막이 생겨 치즈를 감싸게 됩니다. 얇게 썬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파슬리 가루를 넣고 살살 버무려서 준비합니다. 접시에 한입 크기로 새싹 채소를 올린 뒤 빨간색 토마토와 하얀색 치즈 분자 요리, 초록색 바지를 얹으면 이태리 국기 모양의 카프레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그 분자 요리 일종의 스페리피케이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알겐산과 칼슘의 상호작용으로 치즈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보통은 치즈는 이렇게 뭐 끈덕끈덕 이런 식감이잖아요. 근데 이건 딱 먹었을 때 그 계란 노른자처럼 탁 터지는 그런 맛을 중점적으로 좀 살려줬고요. 그렇게 만든 샐러드입니다. 이번엔 치즈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요? 새송이버섯과 베이컨, 훈제 삼겹살을 잘게 잘라 살짝 볶은 뒤 생크림을 넣고 끓여줍니다. 여기에 얇고 긴 카펠리니 면을 삶아서 넣는데요. 여기까지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와 같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위해 달걀과 파슬리, 치즈가루를 잘 섞어 파스타에 넣습니다. 다시 살짝 볶아서 접시에 담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화덕에서 구워내는데요. 노릇하게 치즈가 익으면 분자 요리로 만든 하얀 버블을 올립니다. 크림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크림 맛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크림과 치즈를 섞어서 여기 이제 분자 요리 재료인 소토와 레지틴을 넣고 거품을 올렸어요. 거품이 열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버블 안에 치즈 향이 갇혀 있기 때문에 파스타랑 같이 먹었을 때 풍성한 치즈 맛이 많이 나옵니다. 이어서 스위스식 치즈 감자전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양파를 잘게 자른 다음 버터를 녹여서 와인, 설탕을 넣고 같이 볶습니다. 접시에 구운 식빵과 양파 절임을 올리면 이게 바로 양파 콤포트. 베이컨도 얇게 잘라서 굽고 바질도 살짝 구워 양파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감자를 강판에 갈아 소금, 후추, 크림을 조금씩 넣고 버무려 노릇하게 구워내는 거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녹인 뒤 양파 콤포트 위에 올려줍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달걀을 진공팩에 깨놓고 뜨거운 물에서 익히면 노른자가 살아있는 수비드 달걀이 되는데요. 맨 위에 올린 다음 달걀과 마요네즈로 만든 소스를 뿌려주면 에그 베네딕트가 완성됩니다. 에그 베네딕트는 브런치 요리 일종인데 스위스에서 사실 보편화된 감자전 레스티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식으로 사실 퓨전화해서 만들어 봤고요. 거기에 치즈를 올려서 구워서 에그 베네딕트 브런치 요리에 사실 중간에 넣어서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한 가지 맛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풍미 가득한 치즈 요리. 감자전과 달걀, 치즈의 궁합을 보여주는 에그 베네딕트.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하죠? 가는 스파게티 면 위에 새하얀 버블이 눈처럼 내려앉은 카펠리니 치즈 파스타입니다. 빨간색, 녹색, 하얀색의 이태리 국기를 떠올리게 하는 카프레제 치즈 샐러드는 분자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치즈가 들어간 요리들이 완성됐습니다. 오, 치즈야 워낙 다양하게 활용이 되지만요. 이렇게 또 고급스러운 음식에도 잘 어울리고 또 한식에도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냥 볶음밥 말고
저희 그 삼겹살 한국 사람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삼겹살 좋아하시죠? 예, 저도 삼겹살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먹고 거기에 이제 밥을 볶아 먹으면 최고잖아요. 거기에 요즘에는 예, 모짜렐라 치즈를 같이 듬뿍 넣어서 쭉쭉 늘어나는 예, 이런 맛으로도 많이 먹고요. 새로운 치즈 요리 또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는 치즈 요리. 그중에서도 오늘 만든 카펠리니 파스타와 에그 베네딕트는 달걀과 치즈가 어울려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하면서도 친숙한 맛이었어요. 치즈 요리는 어떤 음식과도 같이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임실에서 그 신부님이 사실 그 임실 치즈를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피자 치즈가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죠. 현재는 물론 이제 수입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즈 요리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접해서 현재는 뭐 너무나도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곳에 예전에는 거의 양식 이쪽으로만 쓰여졌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뭐 한중일식 진짜 전 세계 모든 요리에 치즈가 안 쓰인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분자 요리로 만든 카프레제 치즈 샐러드, 입안에서 톡톡 터지며 색다른 식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치즈지만 오늘처럼 직접 만들어도 보시고 또 다양한 요리에 새롭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생산되는 신선한 우유로 영양 만점 로컬 푸드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치즈. 풍미 만점 치즈 요리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이 먹는 얘기가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녁 시간이라 그러는지 보는 메뉴들마다 정말 먹고 싶어지네요. 네, 그 와중에도 이번에도 역시 맛있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데요. 바로 빵입니다. 제가 정말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 별명이 빵순이에요. 빵순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제주만의 맛과 특색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우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 되겠어.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뤄두고 최후의 만찬으로 맛있는 빵을 즐겨봐야겠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빵 먹으러 가실까요? 이제는 빵도 개성시대. 맛은 기본 독특한 모양까지 다양한 빵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빨간 빵,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빨간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빨간 빵의 소문 듣고 찾아간 이곳. 어머나, 정말 속부터 겉까지 빨간 빵이네요. 우리가 흔히 알던 식빵과는 달리 빨간색을 띠는 식빵. 이 빨간색의 정체는 바로 비트랍니다. 그 색깔이 굉장히 고운데 이 비트 식빵은 비트 즙을 내서 색깔을 내는 건가요? 처음에는 시도할 때 즙을 내서 시도해봤어요. 그랬더니 빵의 특성상 그러니까 액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발효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많이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안 나와요. 즙을 내서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직접 다 슬라이스해서 말려서 분말로 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비트를 구입하고 말리고 분말을 내고 정성을 다해 만든 비트 식빵. 그러나 아직 그 정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 그걸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제주에서 나는 먹거리를 하면 드신 분들도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고등어로 샌드위치를 했을 때 일단 흔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기도 좋고 또 건강에 좋은 먹거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에 좋은 먹거리.
정성에 정성을 더해 완성한 이 집만의 메뉴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제주도 고등어를 이용한 훈제 고등어 샌드위치. 그에 이은 두 번째 메뉴, 훈제 명란 샌드위치까지. 빵에 들어간 비트에서부터 계란 하나까지 모두 제주에서 나는 것만을 사용합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샌드위치는 어떤 샌드위치죠? 고등어 샌드위치요? 네, 저희가 고등어를 훈제해서. 훈제해서 네, 만든. 네. 제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샌드위치와 고등어라 쉽게 떠올리지 않는 두 조합이지만 과연 입안에선 또 어떤 맛으로 어울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소연 씨,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먹어보는 샌드위치 맛이에요. 고등어도 그렇고 명란도 그렇고 다 고소하잖아요. 네. 근데 고소하기만 하다 이게 아니라 담백하고 고소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와서 드셔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로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사장님! 여기가 독특한 모양의 빵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한라산 빵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 한라산.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로 고운 옷을 입은 한라산 모양의 빵이랍니다. 이 한라산 모양의 빵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주를 대표하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뭐 도라르방도 있고 해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한라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생각이 들어서 한라산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준비하게 됐어요. 한라산 빵은 한라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냈는데요. 붉은 철쭉이 만개하는 봄은 붉은 빛의 백년초로, 초록이 우거진 여름은 제주의 녹차로 표현했답니다. 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은 초코로, 마지막 흰 눈이 쌓이는 겨울은 레몬을 이용해 흰 느낌을 줬는데요. 빵 속엔 진한 크림과 과일들로 맛을 더했습니다. 한라산의 사계절이 느껴지시나요? 한라산의 사계절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크림도 다 웬만하면 제주에서 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뭐 당근도 있고 크림치즈, 생크림, 녹차, 백년초 크림 해갖고 제주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색깔을 넣어서 크림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방이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어서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밖을 볼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픈 주방을 안 해놓고 이 문을 닫아버리면 혹시나 제가 또 막 게을러져서 청소나 이런 거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픈 주방을 해버리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 청결한 데나 음식 만드는 거에 신경을 덜 쓸 것 같아서 오픈 주방을 처음에 했어요. 한라산을 닮은 모습뿐 아니라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로 색과 맛을 낸 한라산 빵.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의 한라산을 선택한 소연 씨. 한라산 빵의 겨울은 겉은 레몬으로, 속은 진득한 크림치즈로 채워져 있습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큼한 맛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보시면은 정말 맛있는데 색다른데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제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도에서 감귤로 유명한 마을 하레리. 이곳에선 이색빵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색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맞나? 하레리 생태관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의 전통빵 상회빵. 하레리 마을에선 특별한 상회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소가 들어간 감귤 상회빵이랍니다. 상회빵이 뭔가요? 옛날에 쌀이 귀한 시절에 우리 제사 때나 이럴 때 떡을 만들면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같이 제사 때나 이런 큰일 때 나눠 먹었던 빵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회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와 누룩을 섞어 상회빵 반죽 시작. 감귤 상회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감귤인데요. 강한 햇빛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은 하레리 마을의 감귤만을 이용한답니다. 반죽엔 감귤 과피를, 소에는 달콤한 감귤 과육을 넣고 예쁘게 모양 잡아 찜기에서 쪄내면 끝!
제가 이렇게 빵을 만들어 본 것처럼 일반인 분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빵도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을 생태마을 관광협의체에 전화를 주시면 다른 우리 마을에 트레킹도 할 수 있고 또 바닷가에 가서 바로짜기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감귤 수확철에는 감귤 체험도 할 수 있고 감귤 따기 체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감귤 상회빵. 소연 씨, 맛이 어때요? 굉장히 쫄깃하고 굉장히 아니 촘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갈라봤을 때 속이 촘촘해요. 달기도 적당하고 이 고소함도 적당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멸치를 한번 넣고 먹어보세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꿀팁. 감귤 상회빵과 멸치 얹어 먹기. 밥도 아니고 빵 위에 멸치라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머머, 소연 씨 계속 얹어서 먹는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가서 1분만 돌리면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 찌면 찔수록 또 빵이 맛있거든요. 맛있고 간편하고 속 편하고 영양 만점인 상회떡 맛보시러 하레리로 놀러오세요. 정성이 가득한 수제 샌드위치부터 한라산의 사계절이 담긴 빵과 달콤한 감귤이 들어있는 제주 전통빵 체험까지 맛있고 독특하고 영양까지 빵빵한 제주의 이색 빵들로 든든한 한 끼 즐겨보세요. 네, 제주 이색빵 열전 잘 만나봤습니다. 네, 빵순이인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재료들이 나왔어요. 훈제 고등어와 명란 샌드위치 어떨 것 같으세요, 태균 씨? 저 재료들이 입안에서 어떤 조화를 이룰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일단 훈제로 비린맛을 좀 잡았을 것 같고요. 싱싱한 채소와 재료까지 참 어쨌든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 제주에 가면 꼭 한번 맛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하레리 마을에서 만난 이 상회빵 있잖아요. 이름도 특이한데 제사상에 올랐던 전통빵이라고 하니까 그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무엇보다도 직접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주도에 여행 가시면 일정에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주의 상회빵처럼 전통 방식 또 전통 기술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풀공예와 한우의 뿔을 이용한 화각공예 세계. 우리네 전통공예 작품의 아름다움 느끼러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예의 역사는 바로 우리 생활의 역사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전통공예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통공예 작품들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손길도 느껴볼 수가 있고요. 지혜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풍요로운 자연과 조상의 지혜로 만들어진 전통공예. 오늘은 볏짚과 보리집 등을 삼아 만드는 지풀공예와 한우의 뿔이 예술로 탄생되는 화각공예의 무한 매력을 만나봅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통공예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풀공예의 달인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 이장님, 이 마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상을 굉장히 많이 타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른들이 농한기에 지풀공예 만들어서 전국대회에 입선을 해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다 어디 계세요? 아, 저쪽에 계십니다. 아우, 저쪽이요? 예, 예. 마을에 마련된 지풀공예 전시관에서 오늘의 주인공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평생을 해오신 작업이라 그런가요? 얼핏 봐도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풀공예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글쎄요. 그 비결이라는 보다도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실제 생활용품으로서 만들어 쓰던 장인들이 모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평균 연령 86세. 보통 7살이나 9살부터 볏짚을 삼으셨다고 하니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경력만 최소 70년에서 80년.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이 중에서 경력이 제일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아버님? 80년. 80년이요? 85년은 됐어. 우리는 9살부터 일한 게 뭐. 9살부터 일했어요, 아주. 이거를 우리들이 처음부터 신고 다녀야 되니까네 한 7살부터 우리 집신 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집신 삼아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이거를 그냥 겨울 내내 만들어가지고 딱 3등인가? 예. 네, 동상을 타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딱 카메라 앞에 보시고 그 기분을 좀 표현을 한번 해보실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귀한 작품들도 만나봤습니다. 재료에서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전통 방식을 고수하신다는데요. 어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아름답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새끼고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르신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르신 옆에서 같이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세 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잘합니다. 잘 끄고 있어요. 경윤 씨의 도전이 어르신들은 마냥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풀공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끼줄고기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이 수상을 했다는 그 작품들, 대체 그 작품을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 오시면 어르신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건 금상을 타신 박병주 어르신의 도래방석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이건 김시천 어르신이 출품한 멍석이고요. 은상 받으셨대요. 산삼을 넣는 망태기. 주르묵도 보이네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옛날 우리가 이제 조상들이 썼던 거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재료라든가 재료도 전통적인 재료를 쓰시고 전통적인 그런 방식을 굉장히 고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번에는 화각공예를 만나볼까요? 지금 한국만 이 기술을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이런 거 액세서리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화각공예. 횡성에서 싹을 틔우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활용 가치가 없어 버려졌던 솥불을 이용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 동력이자 예술 브랜드를 만들고자 횡성군과 지역의 한 대학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장면을 쭉 지켜보니까는요, 이 화각공예라는 게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화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화각이라는 것이 이게 역사로 따지면 한 100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한우 솥불을 가공하여 종이짝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전사, 그림을 그리고 채색, 색깔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접착을 기물에다가 접착을 해서 그것을 완성을 해가지고 놓은 곳이 이제 말하자면 화각공예라고 하는 겁니다. 한우의 뿔로 만들었다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만큼 화려한 작품들. 화각공예의 백민, 보석함부터 실패, 목걸이, 손거울까지 실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숫소뿔이요. 숫소뿔을 이건 스미거든요. 스미를 잘라내고 배가 위로 나온 배를 타주면은 배를 타주면은 그래가지고 이 뿔을 펴면은 부채꼴로 펴지게 됩니다. 엠방에다가 모다에다가 이걸 종이짝같이 갈아가지고 그거를 0.3mm로 두께를 만들어가지고 갈아낸 뒤에 그 다음에 전사, 채색, 그 다음에 접착, 기물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탄생됐네요. 작품 감상 좀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전통 장인에게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화각공예를 글로벌 명품 공예 산업으로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나중에 네. 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 있으세요? 횡성 한우뿔을 가지고 화각 공예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요. 저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제 미술과 접목을 해서 상품화시키고 판매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네요. 공예를 같이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화각 공예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또 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까지 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취미삼아 배우고 있는데 또 워낙 또 좋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하시니까 이번에 배워서 한번 좋은 효과를 한번 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횡성한우 숯불을 활용한 화각공예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전통공예의 매력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풀공예와 화각공예 작품들 잘 만나봤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농한기 때 취미 삼아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전시 작품들을 보니까 한 분 한 분 모두 예술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풀공예나 화각공예 같은 작품들이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또 실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느껴봤거든요. 이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전통공예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앞으로도 더 환상적인 호흡으로 발전해 나갈 전국시대 두 MC 김정진, 홍태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